이거 얘들아 뭐 잘 자고 조금 굽어라. 알겠니? 말하잖아. 우리나 안 자고 뭐해? 미안해 엄마. 아프게 이상한 자고 싶어. 여기가 올라와. 아빠 이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스크맨.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 1. 마스크 잘 쓰기 2. 30초 이상 손 씻기 3.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4. 하루에 2번 이상 환기하기. 마스크맨 출동.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는 평화로운 지구. 반짝이는 햇빛 아래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도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악당들이 쳐들어왔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전철 아니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그때 얼굴이 불그레한 아저씨가 콜록거리기 시작했어. 아저씨는 이미 악당들에게 당한 모양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악당이 누군지 눈치채지 못했어. 컬럭컬럭. 여기도 컬럭컬럭. 저기도 컬럭컬럭.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또 다른 아저씨가 콜록거리다 말고 재채기를 하려고 하네. 에. 바로 그때 아저씨의 몸속에 있던 악당들이 외쳤어. 자, 준비해. 출동이다. 에취. 어떤 악당은 할머니의 코 속으로 쏙, 또 어떤 악당은 아주머니의 입에 착. 악당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몸에 찰싹찰싹 달라붙었어.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5일쯤 뒤에 할머니는 열이 펄펄 났어.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렸지. 그러더니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되었어. 또 어떤 사람은 기침과 재채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어. 우하하, 우린 역시 최강 악당이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증상이 나타나. 바로 그때 영웅이 나타났지. 그 이름도 유명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스크맨. 무서운 악당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의 콧구멍을 향해 날아갔어. 저 귀여운 콧구멍은 우리의 것. 더 이상은 안 돼. 받아라, 마스크 방패. 마스크맨의 마스크는 튼튼한 방패 같았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얍. 감히 어디를? 우하하. 마스크맨이 준 마스크 방패는 침방울을 막아주었어. 당연히 침방울을 타고 돌아다니는 무서운 악당도 막아주었지. 마스크맨의 활약은 금세 소문이 났어. 이제는 너도 나도 마스크맨을 찾아. 도와줘요, 마스크맨. 나도 도와줘요.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마스크맨은 힘이 불끈불끈 솟았어. 마스크맨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날 때마다 악당들은 꼼짝도 못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맨의 이야기를 듣는 척만 해. 그러면 무서운 악당들은 기분이 좋아지지. 콧구멍이다. 다치기 전에 얼른 들어가자. 바로 그때 마스크맨 출동. 턱에 걸치는 건 안 돼요. 후유.
마스크맨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얼른 코도 입도 모두 가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걸 싫어했어. 싫어, 싫다고. 나는 마음껏 숨을 쉬고 싶단 말이야. 나는 감염되지 않았다니까 왜 이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스크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었어. 그러면 망설였던 악당들이 다시 살아났지. 우리 편이 많군. 살만한 세상이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무리 뛰어다녀도 마스크맨 혼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었어. 막아도 끝이 없어.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너무 힘들어. 마스크맨 힘을 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마스크맨이 뒤를 돌아보니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맨을 응원하고 있었어. 우리는 답답해도 참을 수 있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거리 두기, 마스크, 사람 많은데 가지 말기. 마스크맨 힘내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자. 손 씻기.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본 마스크맨이 벌떡 일어섰어. 사람들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길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자. 화이팅! 개념.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다른 생물의 세포에서 살지요. 다른 생물의 세포에서 자기 몸을 복제하는 모든 과정을 감염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거나 목이 붓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 1. 바이러스가 몸속의 세포를 뚫고 들어가요. 2. 바이러스가 세포 안의 여러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전 물질을 복제해요. 3. 새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세포를 뚫고 나와요. 이때 세포는 죽고 바이러스는 새로운 세포를 찾아가요. 무서운 악당,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나뉘어요. 무서운 악당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에 사는 동물 바이러스예요. 주로 입에서 튀어나온 침방울을 타고 이동해요. 침방울을 타고 슝슝! 다른 사람의 입속으로 출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코 속으로. 바이러스마다 좋아하는 곳이 다 달라. 우리는 사람의 폐를 좋아해. 확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생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1. 마스크 쓰기. 주로 침방울을 타고 옮겨 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마스크를 잘 써야 해요. 2. 30초 이상 손 씻기. 밖에 나갔다 돌아온 후에, 밥 먹기 전후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 3. 거리 두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어요. 4. 환기. 하루에 2번 이상 문을 열어 환기를 해요. 호기심. 마스크를 잘 버리는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마스크를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돼요. 우리가 잘못 버린 마스크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도 있어요. 마스크를 잘 버리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길이에요. 1. 귀에 거는 끈을 잘라서 버리기. 2. 마스크를 버리기 전에 양쪽 끈을 잘라요. 2. 접어서 끈으로 묶어버리기.
마스크의 안쪽 면이 겉으로 오도록 반을 접어요. 한 번 더 접은 뒤 끈으로 돌돌 묶어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요. 활동. 나만의 마스크 만들기.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친구들이 내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하얀색 마스크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마스크를 만들어 보세요. 알파야, 베파야. 알을 깨고 나오면 알파,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 베파.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제 알겠지? 너 알파야, 베파야? 동물은 어떻게 태어날까? 알파가 최고야. 베파가 최고야. 화창한 어느 날, 고양이와 닭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돼지에게 고양이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돼지야, 너는 알파야, 베파야? 알파? 베파? 그게 뭐야? 알을 깨고 나왔으면 알파고, 엄마 배에서 태어났으면 베파야. 아하, 난 베파.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 돼지야, 그럼 이쪽으로 와. 마침 갈매기가 총총거리며 다가왔어요. 갈매기야, 너는 알파야? 베파야? 알파는 뭐고 베파는 뭐야? 알을 깨고 나왔으면 알파고, 엄마 배에서 태어났으면 베파야. 그럼 나는 알파. 알을 깨고 나왔어. 거기요. 갈매기야, 이쪽으로 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동물을 태생동물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어요. 돼지야, 물어볼 곳이 있어. 너도 어릴 때 엄마 젖을 먹었지? 그럼 당연히 먹었지. 그것 봐. 돼지도 엄마 젖을 먹었다잖아.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다 거짓말일 거야. 안 들린다. 안 들려. 엄마 몸에서 먹을 게 나오다니 말이 돼? 너희 엄마 몸에서는 먹을 게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럼 고소하고 맛있는 엄마 젖을 먹어본 적이 없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엄마 젖이 얼마나 맛있는데. 알에서 깨어난 동물을 난생동물이라고 해요.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온 뒤에 엄마의 몸 밖에서 먹이를 찾아요. 갈매기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어요. 나는 엄마가 잡아다 준 물고기가 제일 맛있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힘들게 구해온 거니까 말이야. 나는 내가 직접 벌레를 잡아먹었는걸. 닭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양이가 냉큼 끼어들었어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모르지? 우리 엄마도 내가 아래 있을 때 따뜻하고 포근하게 품어줬다고. 알 속에 있는데 엄마가 알을 품는 게 보여? 맞아. 단단한 알 껍데기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 주었거든. 한참 동안 정성껏 품어서 내가 나온 거라고. 맞아. 우리 엄마도 똑같이 말했어. 알파와 베파가 아웅다웅하는 사이 오리너구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오리너구리야, 너는 알파야, 베파야? 알을 깨고 나왔으면 알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베파. 나는 알을 깨고 나왔어. 그럼 오리너구리도 알파. 고양이와 돼지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신이 난 닭과 달매기는 오리너구리에게 꼬치꼬치 물었어요. 넌 어릴 때 무엇을 먹고 자랐어? 벌레? 아니면 물고기? 오리너구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엄마 젖을 먹었는데.
모두들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알을 깨고 나와서 엄마 젖을 먹으면 이상한 거야?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멋져. 우와, 알에서 태어난 엄마 젖을 먹다니. 정말 근사해. 동물들은 모두 오리너구리를 부러워했어요. 개념. 동물들은 어떻게 태어날까? 어떤 동물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동물은 알을 깨고 나와요.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보아요. 뱃속에서 태어난 태생동물, 돼지, 고양이, 개, 소 등의 포유동물은 대부분 새끼를 낳아요. 새끼는 태어나기 전까지 어미의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받으며 자라고 태어난 이후에도 한동안 어미의 젖을 먹으며 자라지요. 돼지. 한 번에 6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찾아요. 잘 나오는 어미 젖을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해요. 고양이. 한 번에 4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혀로 핥아주어요.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소. 한 번에 1마리에서 2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사람과 비슷하게 어미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자라다가 태어난 송아지는 곧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한동안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미젖과 풀을 먹으며 쑥쑥 자라요. 알을 깨고 태어난 난생동물. 닭, 새, 개구리, 거북, 물고기, 곤충 등은 알을 낳아요. 알에는 새끼가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올 때까지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닭. 평균적으로 하루에 1개씩 알을 낳아요. 어미닭이 정성스럽게 알을 품은 지 21일쯤 지나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와요. 개구리. 개구리는 물에 동글동글 젤리 같은 알을 아주 많이 낳아요. 알에서 나온 올챙이는 물속에서 살다가 개구리가 되면 물과 땅을 오가며 살아요. 갈매기. 갈매기는 바닷가 바위나 풀밭에 둥지를 들고 한 번에 3개에서 4개의 알을 낳아요. 암수 갈매기가 번갈아 가며 알을 품는데 알에서 갓 나온 새끼 갈매기는 둥지 안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쑥쑥 자라요. 바다거북. 바다거북은 알을 낳기 위해 땅으로 올라와서 모래밭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100개에서 200개의 알을 낳아요. 2달쯤 지나면 새끼 바다거북이 알을 깨고 나와요. 확장. 태어난 과정이 특별해. 동물 중에는 태어나는 과정이 특별한 동물도 있어요.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어미의 몸속에서 알을 깨고 나와 자란다고? 동물은 대개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번식을 해요. 그런데 동물 중에는 몸속에서 알을 깨고 나온 새끼를 기르다가 낳는 동물들이 있어요. 망상어, 살무사, 노누렁이 등은 알을 바로 낳지 않아요. 이런 동물들은 몸속에서 알을 깨고 나온 새끼를 기르다가 낳아서 난태생 동물이라고 해요. 특히 망상어는 어미의 몸속에서 새끼를 5, 6개월이나 길러요. 알을 낳는 포유동물이 있다고?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는 새나 거북처럼 알을 깨고 나와요. 알에서 나온 동물은 대부분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는데 오리너구리는 어미의 배에 있는 땀샘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라요. 호기심. 고래와 박쥐는 난생일까 태생일까? 대부분의 물고기와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나요. 물속에 사는 고래와 날개가 있는 박쥐도 알을 깨고 태어났을까요? 바다에 살지만 새끼를 낳아. 바다의 왕 고래를 큰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고래는 물고기처럼 알을 낳지 않고
다른 포유동물처럼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워요. 또한 아가미로 숨을 쉬는 물고기와 달리 폐로 숨을 쉬지요. 그래서 고래는 물 위로 올라와 머리에 있는 숨구멍으로 숨을 쉰 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요. 하늘을 날지만 새끼를 낳아. 박쥐는 새처럼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지만 새와 달리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워요. 박쥐는 새처럼 둥지를 짓지 않기 때문에 새끼는 동굴이나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어미에게 매달려서 지내요. 활동. 어떤 동물이 나올까? 어미가 알을 낳았어요. 알에서 어떤 동물이 나올지 손으로 이어보세요. 나타났다. 동물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기도 하고 죽은 척 하기도 해. 또 몸 색깔이나 모습을 바꾸기도 하지. 여럿이 하나로 뭉치기도 하지. 누가 나타났다고? 동물은 어떻게 자신을 지킬까? 아주 큰 소리로 읽어봐. 나타났다. 아주 큰 소리로 읽어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타났다. 나타났다고? 뭐가? 뭐가 나타난 건데? 숨어. 삐. 숨으라고? 빨리 땅굴 속으로 숨자. 미어캣은 보초병이 망을 보다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얼른 땅굴 속으로 숨어. 도망쳐! 왜? 숨을 데가 없잖아. 우리가 먼저 도망칠 거야. 얼룩말은 시속 50에서 60km, 타조는 시속 70에서 90km의 속력으로 빨리 도망칠 수 있어. 타조는 눈이 좋고 얼룩말은 귀가 밝아서 서로 위험을 알려주기도 해. 우린 괜찮아. 난 온몸이 독이라고. 내가 물면 온몸에 독이 퍼질걸? 청독화살 개구리나 산호뱀은 몸 색깔이 아주 화려해. 그건 몸에 독이 있다는 증거야. 닿거나 물리면 몸이 마비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은 청독화살 개구리나 산호뱀을 건드리지 않아. 그래서 숨지 않고 대낮에 돌아다니기도 해. 죽은 척해. 꼴까닥? 나 연기 잘하지. 돼지코뱀은 천적이 나타나면 몸을 뒤집고 혀를 내밀어 죽은 척해. 주머니쥐는 천적이 나타나면 입을 벌리고 몸이 굳은 것처럼 연기해. 색깔이 비슷해. 나를 절대 못 찾을걸? 카멜레온은 주변의 색으로 몸 색깔을 바꿔서 잘 들키지 않아. 매미 없다. 매미는 나무 줄기의 색깔과 비슷해서 잘 들키지 않아. 뭉쳐! 더 가까이 붙어! 어때? 무시무시해 보이지? 정어리는 무리를 지어서 다녀. 그러면 커다란 생명체처럼 보여서 천적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해. 변신해! 숨어있는 내 친구들을 찾아봐. 바위로 변신한 문어. 찾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찾아봐. 산호초로 변신한 문어. 바다뱀으로 변신한 문어. 문어는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몸 색깔을 바꾸거나 모습을 바꿔서 몸을 숨겨. 내뿜어. 빨간피 발사. 노란물 폭탄. 사막 뿔 도마뱀은 천적이 나타나면 눈에서 빨간 피를 내뿜고 등줄무늬 스컹크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노란색 액체를 방귀 끼듯이 내뿜어.
세워! 내 가시는 원래 세워져 있어. 꼬리를 세워. 독침 준비! 도깨비 도마뱀은 크고 작은 가시가 온몸을 덮고 있고 전갈은 천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세워서 끝에 있는 독침으로 찔러. 쉿!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타난 거야? 쉿! 조용히 해. 개념. 내 몸은 내가 지켜. 동물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몸을 보호해요. 동물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지 알아보아요. 무조건 뛰어. 동물이 가장 쉽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얼룩말, 누, 타조 등의 동물은 천적이 나타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 달아나요. 특히 타조는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로 누구보다 빨리 천적을 발견해요. 나 엄청 크지? 정어리와 고등어는 물속에서 무리를 지어 다녀요. 커다란 생명체처럼 보여서 천적에게 겁을 줄 수 있고 도망쳐서 혼자일 때보다 잡힐 확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내 연기 어때? 돼지코뱀과 주머니쥐는 천적이 나타나면 발라당 누워 죽은 척을 해요. 죽은 척하고 누워있다가 도망갈 기회가 생기면 벌떡 일어나 도망을 가지요. 모습을 바꿀 수 있어. 문어와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몸 색깔이나 모습을 바꿔 자신을 보호해요. 확장.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 동물들은 자기 보호의 방법으로 다른 동물과 서로 돕고 살아요. 어떻게 서로 돕고 사는지 알아보아요. 말미잘과 흰동가리. 흰동가리는 독을 지닌 말미잘 속에 숨어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물고기를 먹거나 흰동가리가 흘린 먹이를 먹어요. 아프리카 물소와 할미새. 할미새는 아프리카 물소의 등에 붙어있는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러다 아프리카 물소의 천적이 나타나면 큰 소리로 울거나 날개를 퍼덕여서 아프리카 물소에게 알려주어요. 개미와 진딧물.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개미는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 주어요. 대신 진딧물이 내어주는 단물을 먹어요. 곰치와 청소놀래기. 청소놀래기는 곰치의 입안으로 들어가 이빨에 낀 찌꺼기를 먹어요. 곰치는 입안이 상쾌해서 좋고 청소놀래기는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호기심. 여름잠과 겨울잠을 자는 달팽이. 곰, 다람쥐, 뱀, 개구리 등은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자요. 그런데 달팽이는 여름잠도 자고 겨울잠도 자요. 왜 그런지 알아보아요. 나는 추운 겨울 동안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 나는 추운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겨울잠을 자. 더워. 나는 여름잠도 자고 겨울잠도 자. 달팽이는 몸을 축축하게 유지해야 살 수 있어요.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추운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잠을 자요. 이때 숨을 쉴 구멍만 남겨두고 껍데기 입구를 하얀 막으로 단단히 막아서 몸이 마르거나 얼지 않게 해요. 활동. 카멜레온을 숨겨줘. 카멜레온의 천적이 나타났어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이 꼭꼭 숨을 수 있게 붙임딱지를 붙여보세요.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의 천적을 알아보아요. 미어캣, 검은등 자칼, 얼룩말타조, 사자, 돼지코뱀, 매, 주머니쥐, 오실롯, 카멜레온, 나무독뱀, 매미,
까치, 정어리, 청새치, 문어, 곰치, 사막불 도마뱀, 코요테, 등줄무늬 스컹크, 퓨마, 도깨비 도마뱀, 오스트레일리아 느시, 전갈, 남부 메뚜기쥐.